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이 필요하죠. 그런데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이 당을 훨씬 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에게 식단 조절 잘 하시라고, 특히 당을 조심하라고 하는 게 바로 당이 암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암에 이 당보다도 더 위험한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바로 당보다 위험한 8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아울러 면역을 높이고 암에 좋다고 유명한 차가버섯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댓글 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선 불규칙한 식사, 특히 야식입니다. 항암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입맛이 떨어진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심지어 야식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식사가 불규칙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암과 싸워야 하는 정상세포에 당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암세포가 당을 다 뺏어가서 암세포의 성장을 돕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더군다나 야식의 경우에는 더더욱 안 좋은데요. 우리 몸은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몸에 있는 장기나 세포들도 휴식을 해야 합니다. 특히 항암하고 계신 환자분들의 몸은 암세포와 싸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 쉬셔야 하는데요. 야식을 하게 되면 영양분이 들어왔으니까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럼 밤에 잠을 잔다고 해도 제대로 자는 것도 아니게 되고 몸이나 장기, 세포들이 쉴 틈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암하고 싸워야 하는 면역체계가 피곤한 상태로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면서 특히 야식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빨리 먹는 습관 또한 위험한데요. 이 또한 혈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을 빨리 먹게 되면 혈당이 급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세포들의 에너지원인 당이 정상세포로 가지 못하고 전부 암세포가 다 뺏어 먹게 되는 거죠. 특히 남자 환자분들이 빨리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소에 빨리 드셨다고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음식을 천천히 먹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하도록 그렇게 식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세포도 영양분의 공급을 받아서 암과 싸울 면역을 키우게 되는 거죠. 아울러 항암할 때 종종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수분 섭취인데요. 항암 부작용 중에 속이 메스껍고 토하고 싶고 막 이런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수분 섭취를 좀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 수분은 음식을 통해서도 섭취가 되지만 특히 항암 중일 때는 의식적으로 물을 더 드셔야 해요. 그래야 대사작용을 도와서 몸의 찌꺼기들을 잘 배출할 수 있게 되거든요. 몸속에 독성이나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암이 좋아하는 환경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합병증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꼭 수분을 의식적으로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이때 수분 섭취를 위해서 암에 좋은 차를 마셔주면 수분도 섭취하고 항암 효과도 얻고 금상첨화겠죠. 아울러 초가공식품도 드시면 위험한데요. 초가공식품이란 쉽게 말해서 햄, 소세지, 초콜릿, 냉동 감자튀김, 탄산음료 이런 것 같이 원래 상태에서 많은 변화를 거친 그런 식품을 초가공식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초가공식품에는 방부제나 인공감미료 같은 각종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도 자주 먹으면 당뇨, 비만은 물론이고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더 섭취를 자제해야 하죠. 지금까지 주로 먹는 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먹는 것 외에 생활 습관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항암하실 때 밤에 잠을 못 주무셔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일반적으로 아프면 잠을 많이 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암 환자분들은
그 반대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럼에도 밤에 잠을 잘 주무셔야 합니다. 잠을 잘 때는 뇌만 회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와 세포들도 다 쉬면서 회복을 하는 거거든요. 또한 잠을 잘 때 장기나 세포 사이사이에 있던 노폐물들이 대사작용을 통해서 깨끗하게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회복도 하고 노폐물 청소도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해요. 아울러 운동이 부족한 것도 위험한데요. 항암 중에는 기력도 없고 몸이 처지고 힘들고 지치고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운동은커녕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의욕이 없고 힘이 없을수록 더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가벼운 걷기부터 해서 체력이 받쳐준다면 그 받쳐주는 정도의 적당한 근력 운동이 필요해요. 이렇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암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치료 중 발생하는 부작용과 후유증을 예방을 하면서 정신적으로도 우울한 기분을 개선을 시켜줍니다. 몸과 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긍정적인 분들이 항암 효과도 높다는 결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우울할수록 오히려 더 움직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스트레스도 위험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거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몸과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분들이 암도 잘 이겨내세요. 그래서 항암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겠지만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술, 담배를 끊으셔야 해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당연한 걸 잘 지키고 계시지만 일부 환자분들은 딱 한 번만이라고 하면서 몰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암으로 아픈 거는 결국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한다기보다는 꼭 스스로 술, 담배는 끊으셔야 합니다. 이상 암의 당보다 안 좋은 8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암 치료는 수술, 항암, 방사선 같은 현대의학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몸의 면역력이 암을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는 꼭 자제하거나 끊으셔야 항암의 효과를 높이고 생존율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몸의 체질을 암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꿔야지 전이나 재발의 확률도 낮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을 높이고 몸의 체질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줘서 암에 좋다고 유명한 차가버섯을 준비를 했는데요. 입맛이 없을 때, 물이 잘 안 넘어갈 때, 밥 먹기 전에 공복에 이럴 때 드시면 항암에도 좋고 몸의 대사작용도 도와서 암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차가버섯 할인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댓글 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